넘어가고요. 넘어가고. 자, 이 중단원 마무리입니다. 중단원 마무리인데요. 여러분들 그 중단원 마무리는, 이거는 일단은 여러분 숙제는 나중에 과제 제출을 꼭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이걸 풀어주긴 하겠지만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하셔야 됩니다. 꼭 필기 하셔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제출하실 부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선생님이 좀 풀어 드릴 테니까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스피드하게 갈게요. 삼각수와 사각수를 1부터 늘어나올 때 10번째 삼각수 기억나요? 삼각수 어떻게 갔죠? 첫 번째 1, 두 번째 2 이렇게 갔죠. 세 번째 3. 그럼 10번째 삼각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지. 그죠? 외우고 있죠? 얼마야? 55네. 그죠? 그 다음 사각수 어떻게 구했지? n제곱 기억나냐? 그렇죠. 8번째 사각수니까 어떻게 돼? 8의 제곱이 되겠네요. 64겠네요. 이렇게. 근데 어떤 것이 크냐? 당연히 얘가 크죠. 사각수가 커요. 그래서 64가 된다. 자, 키가 170이고 체중이 70인 사람이 정상 체중이 되려면 몇 킬로 정도 감량해야 합니까? 뭐 그런 얘기죠. 근데 이게 BMI 지수거든요. 이건 뭐야, 얘들아? 이 BMI 지수가 우리 체중 지수죠. 우리 전 시간에 그 앞쪽에 여러분들 책도 넘겨서 보시면요. 이 지수가 체질량 지수를 배웠잖아요. 우리가 체질량 지수 BMI 공식이 어떻게 돼요? 키의 제곱, 이게 당연히 미터예요. 키의 제곱을 뭐로 나눠야 돼요?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누는 게 BMI 지수였어요. 그러면 키가 170이니까 얘는 1.7의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체중이 70이에요. 이걸 계산을 해야 돼요. 이거 계산을 해가지고 이가 일단 얼마 정도 감량을 해야 되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 내 1.7m인 사람의 체중이 얼마가 돼야 정상인지를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정상의 범위가 이렇게 돼. 근데 얘가 감량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감량을 한다는 얘기는 최대로 찔 수 있는 양이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상 범위 내에서 어디까지 찔 수 있느냐는 얘기니까 유식을 x로 놓고 정상 범위에서 가질 수 있는 BMI 지수 가장 높은 게 얼마냐면 23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x 곱하기 1.7의 제곱이 x를 1.7의 제곱으로 나눠서 23이 되는 그때의 몸무게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죠? 그래서 식을 써보면 이거죠. x의 1.7의 제곱이 23이 되게끔 하는 x를 찾아줘야 돼요. x는 1.7의 제곱에 23이 이렇게 되겠죠. 나중에 이제 선생님 시험 낸다고 하면 이 부분들을 계산을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좀 바꿀 거예요. 바꿀 건데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는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럼 이게 얼마냐면 대략적으로 선생님이 좀 계산했어요. 66.47 나오거든요. 그 말은 뭐야? 1m 70인 사람이 체질량 지수를 봤을 때 정상 체중에 육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최대로 찔 수 있는 그 몸무게가 66.47이라는 거야. 근데 지금 조건에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은 체중이 몇 킬로였어? 지금 현재 70킬로야. 그러면 이게 1.7에서 가질 수 있는 최대의 몸무게니까 얼마만큼 차이 나는지를 보면 감량해야 될 몸무게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대략 정확히 얼마냐면 3 빼면 3.53kg을 뭐 해줘야 되는 거야? 감량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는 자연수 x를 구했거든요. 3.53에 가장 가깝다는 게 아니라 얘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중에서 제일 작은 애가 얼마야? 4잖아, 4. 그러니까 최소 4kg 정도 자연수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얼마인지 모르는데 조건에서 자연수인 감량 몸무게를 줬으니까 최소 몇 킬로가 된다. 4kg 정도는 뭐 해줘야 된다, 빼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3번인데요. 기온이 25도일 때 불쾌지수의 식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에 뭐였어요? 기억나요? 상대습도였어요. 상대습도.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문제 보시면 불쾌지수가 74거든요. 식을 쓰면 74가
66.55에다가 10.45에 알고 싶은 상대 습도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변수 x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네를 갖다 계산해야 되겠잖아요. 이게 대충 이 부분 70 다시 한번 써볼게요. 74가 66.5 더하기 10.45 곱하기 x, 이게 상대습도 요거니까 요걸 계산하면 이쪽 부를 빼면 45가 되고요. 여기는 3일 거니까 7. 그쵸? 그럼 7.45가 10.45x 정도 되니까 대략 나눠보면 x가 얼마 나올 거냐면 0.712 얼마 나와요. 그 말은 뭐야? 상대 습도가 소수로 0.7이니까 몇 퍼센트? 71.2% 정도 된다는 얘기죠. 71.2%. 그래서 답은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을 올림한다 했으니까 71%가 되겠네요. 이렇게. 알겠죠? 어렵지 않죠? 자, 4번. 자, 높이 올라갈수록 잘 보이는데 보는 거리의 공식이 S는 3.6의 루트 H라고 했는데 뭐 어렵잖아요. 이 보이는 H가 높이니까 3.6의 루트에 324가 보이는 최대 거리 S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식이 그대로 되면 324가 완전 제곱식이죠. 얼마야? 18의 제곱이거든요. 18 곱하기 3.6이 되니까 이걸 계산해 보면 64.8이 돼요. 그래서 최대 64.8m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식의 규칙을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어려운 얘기 아니고요. 자, 그 다음 우리 진이 계수 비었죠. 어떻게 된 면적이 비었잖아요. 기억나요? 이 알파 더하기 베타 분의 알파가 진이 계수였어요. 기억나죠? 근데 A하고 B 국가의 공정성을 조사하라 했으니까 A 국가는 어떻게 합니다. 알파의 넓이와 베타의 3배라 했으니까 이건 그대로 가면 되죠. A 국가를 구할게. A 국가의 진이 계수지 A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알파가 베타의 3배가 3베타 더하기 베타의 3베타예요. 얼마야? 4베타분의 3베타가 0. 얼마? 75야. 0.75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진이 계수 B는 베타의 넓이가 알파의 3배 됐으니까 베타의 넓이 알파 더하기 베타 중에 3알파에게 알파가 되는 거니까 얼마? 4분의 알파니까 0. 얼마가 돼? 25가 되는 거죠. 그죠? 그때 기억나시죠? 진이 계수가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진이 계수를 계산해 보면 높으면 높을수록 불공정한 경우예요. 완전 뭐라고 해야 되나? 완전히 평등하게 소득 분배가 되는 경우는 뭐가 적다 그랬지 얘들아? 알파가 작아진다 했잖아. 알파가. 그러면 진이 계수에서 알파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건 얼마에 가까운 거지? 0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괜찮은 거고 1에 가까워질수록 소득 분배가 불공정한 거야. 이해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A하고 B 국가의 소득 공정성을 얘기한다고 했을 때 어디가 더? A 국가는 매우 높으니까 불공정하고 B 국가는 그거에 비해서는 다소 불평등하긴 하지만 A 국가에 비해서는 공평하다고는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6번인데요. 6번은 물가지수였어요. 물가지수는 기준연도의 총 그 비용을 기준연도의 비용으로 그걸 나누어가지고 곱하기 100을 했던 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A 품목의 한 개로 한다 했잖아요. 개수가 되게 심플해.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기준연도의 가격이 한 개씩이니까 그냥 계산하면 100, 150, 130을 비교연도 110, 170 더하기 x가 되는데 여기다 얼마를 곱하는 거죠? 100을 곱해가지고 여기다 100을 곱해서 얼마가 나온 거야? 120이 나온 거야. 120이. 그러면 얘를 계산해 보면 자, 여기가 얼마냐면 280에 100을 그냥 380이에요. 380.
380이니까 넘어가면 이쪽에도 계산 한번 해볼게. 380에 분자를 계산하면 280 더하기 x거든요. 여기다 100을 곱한 애가 120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얘는 조금 계산을 좀 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뭐 이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100을 곱하면 280 더하기 x에 100을 곱한 애가 120 곱하기 380이니까 100을 약분하면 공 2개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12 곱하기 38을 한 것이 280 더하기 x니까 x는 이 방식에 풀면 되죠. 얼마나 176 나오거든요. 해보면.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다시 원식에 들어가서 x의 값 얼마다. 176원이다. 얘기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7번. 자, 콩과 같은 푹신한 소재로 된 바닥과 딱딱한 소재로 된 바닥이 떨어질 때 어느 경우에 반발 계수 더 높게 튀느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아까 2라는 반발 계수는 어떻게 구했어요? 반발 계수는 처음 속도, 그 다음에 변화된 속도, 요거 비었거든요. 그죠? 그러면 푹신한 소재는 어떻게 될까? 푹신한 소재면 어떤 물체가 푹신한 소재로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떨어졌을 때 튀어오르는 부분이 어떻겠어? 작겠죠. 작다는 얘기는 결국 속도가 낮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딱딱하면 어떻게 됐어? 튕겼을 때 많이 오르겠잖아요. 그러면 어느 경우 높게 뛰어오느냐? 푹신한 경우가 딱딱한 경우보다 충격을 많이 흡수할 거니까 충격 후 속도가 떨어질 거라는 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속도가 많이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렇게 되니까 딱딱한 소재로, 그러니까 푹신한 소재로 되어 있는 애가 딱딱한 소재보다 덜 뛰어오를 거니까 반발 계수도 당연히 작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푹신한 애가. 그죠?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딱딱한 소재로 되어 있는 애가 훨씬 더 높게 뛰어오른다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마지막이에요. 자, 이것도 시계 변형인데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V는 여기서 보면 여기다 다 지우고요. 자, 여기 보면 시계 보면 책에 보면 V는 루트의 9.8의 H라고 나와 있어요. 자, 바다의 깊이가 20이니까 20일 때 여기다 대입을 하고요. 그 다음 180일 때를 대입하면 속도가 나와요. 그죠? 20일 때를 대입하면 얼마 나오냐면 20일 때 대입의 속도가 얼마 나오냐면 14고요. 14m/s고요. 180일 때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42m/s가 나와요. 그래서 2에서 뭘 했냐면 1에서 구한 속력으로부터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느냐. 그러면 생각해요. 바다의 깊이가 낮으면 해일의 속력은 낮고 바다의 깊이가 깊으면 해일의 속력은 빠르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는 생각을 해보면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까요? 잘 생각해요. 물의 깊이가 낮으면 해일의 속도는 낮고 물의 깊이가 높으면 해일의 속도는 빠르다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 말은 뭐야? 물의 깊이가 낮다? 그 말은 해안가에 가깝다. 그러니까 수심이 낮은 해안에 가까우면 속도는 줄어들죠. 해일의 속도는 줄어들고요. 수심이 깊을수록 해일의 속도는 높아지는 거죠. 그건 이해돼요? 그렇게까지 이해하면 되고요. 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일단은 그런 얘기하고 뭐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 쓰나미 얘기하고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쓰나미 얘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수심이 낮은 쪽에는 속도는 느려져요. 속도는 느려지는데 대신에 속도가 느려지면 기억나요? 아까 운동 에너지가 그 위치 에너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니, 요거는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 쓰나미 부분이 이제 해안가 쪽으로 가게 되면 해일의 속도는 줄어들지만 대신 파도가 이제 이렇게 높게 쳐가지고 피해가 높아진다.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수고하셨습니다.